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단타수장 전문가입니다. 자, 제약바이오 업종의 분위기가 쉽게 고개를 들질 못하고 있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같은 경우는요, 물론 시즌은 개별적인 이슈도 있고 또 무상증자 이슈도 있고 해서 동시에 또 여러 호재가 갑자기 좀 겹치게 되면서 시즌이 좀 고개를 먼저 좀 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기타 실적을 기반으로 한 제약바이오 업종의 종목들 일부가 어느 정도 바닥 따지기를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쪽으로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수급이 좀 유입이 된다면 저는 물론 개별적인 호재를 갖고 있는 종목들도 중요하지만 이쪽으로 하여금 우리가 조금 관심 종목에 미리미리 편입을 좀 해서 추가적으로 한번 살펴보는 전략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자, 관련해서 추가적인 이야기를 좀 드려볼 테니까 한번 관심 한번 가져주시고요. 영상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부터 한 번씩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셀트리온의 일봉 차트입니다. 사실 뭐 여러가지 모멘텀적인 측면이라든지 실적적인 부분, 기존에 판매되고 있는 여러가지 바이오시밀러 제품들 혹은 파이프라인들의 임상들, 여러가지 기업의 흐름을 보면은 긍정적으로 잘 흘러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가가 그에 반면에 좀 다소 지루함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또 셀트리온은 잡주다라는 이야기까지 하시는데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잡주의 기준은 여러분들 계좌에 찍혀있는 파란색이냐 빨간색이냐로 잡주를 구분하는 게 아니고 이 기업이 정상적으로 계속해서 재무적으로 우상향을 보이고 있는 기업이냐, 정말 돈을 잘 벌고 열심히 성장하고 있는 기업이냐, 재무적 가치로 밸류적으로 따져야지 내 매수가 대비해서 파란불 띄어 있다고 그 종목이 잡주다, 그리고 다른 종목도 급등하는데 얘는 왜 못 가냐, 이거 잡주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거는 제가 굉장히 잘못되신 겁니다. 아마 그런 분들은 주식을 하시기가 굉장히 힘드실 거예요. 그렇게 좀 댓글을 달아주신 분이 계신데, 뭐 셀트리온을 비난했다라고 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그런 생각으로 여러 다른 종목들까지 임하다 보면은 자꾸 내가 감정이 휘말리게 돼요. 그래서 오르는 종목은 더 오를 것 같고 빠지는 종목은 더 빠질 것 같고, 그래서 대응을 못합니다. 사실상 오를 때 또 달라붙고 빠질 때 얼른 또 저 밑바닥에서 손절을 치고 더 빠질 것 같으니까 그런 모습들을 보이는데, 사실 주식은 업앤다운을 반복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실적주가 됐든 테마주가 됐든 업앤다운을 반복하는 그런 와중에 여러분들이 다운을 노리면 그 다음에 뭐가 뭡니까? 업이 오잖아요. 그러면은 밑에서 잡아야 수익이 나는 건 당연한 건데, 빠질 때는 손절하느라 바쁘고 오를 때는 따라붙느라 바쁜데 오를 때는 업사이드가 그렇게 크지 않다란 말이죠. 물론 힘이 한번 강하게 발생된 종목들은 단타로 추가적인 시세를 내기 위해서 접근하는 경우는 있죠. 이렇게 한번 힘이 발생이 돼요. 이런 것들은 아직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라인에서 접근을 해가지고 짧게 수익 실현을 하고 나오는 이런 정도는 단타로 우리가 대응을 할 수 있지만, 이런 게 아니라, 자, 예를 들면 오늘 VIP 회원님들이 뭐 일부 수익 실현을 한 현대모비스 같은 종목들 어때요? 추세를 이제 전환을 했지 않습니까? 쭉 하락을 보이고 나서 추세를 전환하는 타이밍에 접근을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다운에 잡으니까 업의 수익을 챙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렇게 대형주라든지 실적주라든지 이런 스윙 패턴의 접근 종목들은 하락 중에 잡는 겁니다. 하락 중에. 그리고 급등을 뻥 보인 종목들은 불기둥 뽑은 날 따라 들어가는 게 아니고 불기둥을 보이고 그 다음날 접근을 하는 거예요. 이걸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들 입에서 또 잡주라는 소리가 안 나와요. 자, 오늘 좀 특징적인 부분만 짧게 말씀을 드리고 영상을 좀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제가 무료방에서도 방금 전에 이제 브리핑을 좀 드렸는데, 자, 무료방에 브리핑 드린 내용을 좀 참고해 보시면요. 자, 제약바이오 업종이 너무 깊은 침체를 맞아왔다. 제가 이제 방송마다 말씀을 좀 드린 내용인데, 어떤 특정 시기를 지나면서부터 사실 제약바이오가 우리가 적극적으로 사야 될 이유가 매력도가 떨어지고 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경기가 정상적으로 회복이 되고 있는 국면에서 우리가 경기가 그동안 좋지 않으면서 데미지를 받았던, 코로나로 인해서 데미지를 받았던 기업들이 이번에 다시 한번 실적을 굉장히 또 개선하는 모습들이 많이 보여져요. 그런 기업들에 집중을 하고 그 다음에 회복을 보이고 나서 올해나 뭐 내년까지 전망치가 좋은 기업들이 상당히 많다라는 거죠. 근데 제약바이오 기업들은 대부분 어떤 식으로 움직였습니까? 코로나 치료제, 뭐 코로나 백신, 기타 다른 어떤 기타 본인들의 임상, 이런 걸로 인해서 움직임을 많이 좀 보였어요. 그러니까 밸류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지금은 실적 장세 밸류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많은 종목들이 어떤 식의 움직임을 보였느냐? 그냥 테마적으로 이름만 언급되면 올라가고 이런 움직임을 보이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계속 좋지 않았고, 사실 제약바이오를 우선적으로 매수를 해야 되는 이유를 크게 못 느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업종 자체 분위기가 너무나 침체됐었다. 이런 이야기들을 좀 담아 드린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보세요. 이제 예를 들면 셀트리온,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도 어느 정도 자리를 좀 잡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보시면은 대웅 형제들, 대웅이나 대웅제약, 그렇죠? 이렇게 밸류가 있는 기업들이에요. 어느 정도 특정 구간에서의 지지를 형성시키면서 이제 바닥을 다지고 있습니다. 지금 구간이 거의 밑바닥이라고 보셔도 돼요. 그렇죠? 이런 구간들, 대웅제약 이런 것들도 우리가 제약바이오 업종에 수급이 들어오면요, 대형주들 특히나 수급이 유입될 때는 실적을 기반으로 한 이런 쪽으로 관심을 좀 우선적으로 가지시면 될 것 같고, 대웅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죠? 이렇게 딱 이쁜 자리를 만들고 있죠. 자, 그 다음에 뭐 종근당, 그렇죠? 종근당 같은 경우에도 기존의 코로나 치료제 나파벨탄 임상이 좀 데이터가 부족하다라는 내용은 있지만, 요거는 14만원 정상적으로 돌파해서 15만원까지 올라와 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좀 믿고 들어갈 수 있을 정도. 그 다음에 종근당 홀딩스 같은 경우에도 바닥은 다 다지고 10만원으로부터 올라오고 있는 상황들. 그래서 이런 종목들, 이런 대형주의 실적을 갖고 있는 기업들을 좀 관심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개별적으로 제가 좋아하는 종목이 하나 있긴 한데 조금 느려요. 엄청 느린 종목입니다. 제일약품, 나파모스타트나 화이자 관련 쪽으로 묶였죠. 우리 성석재 회장님께서, 대표님께서 한국 화이자 쪽에, 그쵸? 임원으로 계셨었죠. 그래서 좀 그렇게 묶인 부분들도 있고, 나파모스타트가 렘데시비르 대비해서 600배의 효능이 있다라는 이슈로 인해서 급등을 엄청나게 보였던 종목입니다. 자, 하지만 제일약품도 뭐 재무적으로 엄청나게 우량한 건 아니지만 이 연역이 엄청 오래된 기업이에요. 굉장히 설립된 지 오래된 기업이면서 제일파마홀딩스에서 지분을 많이 갖고 있죠. 제일파마홀딩스 같은 경우에도 매출에 대한 부분을 보시면은 올해 2021년 매출 1조 원대까지 좀 목표로 삼고 있는 기업이긴 합니다. 목표예요. 그냥 목표. 자, 제일약품도 사실 유통 물량은 많지는 않아요. 근데 그동안의 하락 끝에 이제 슬슬 반등을 좀 보여줄 수 있을 자리도 잡고 있는 모습이고, 기존의 메인 파이프라인은 JPI 289라는 파이프라인이 있습니다. 뇌졸중 관련된 신약을 개발하고 있는데요. 전 세계에 없는 최초를 도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환자를 구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면은 뇌출혈이 딱 발생되고 나서 딱 병원까지 와서 이 약을 투여하기 전에 어떤 약을 하나 투여를 하고 그 다음에 289를 3시간 이내에 투여를 해야 되는데, 이게 사실 환자가 언제 쓰러졌는지도 모르고 여기까지 오는 시간이며 또 미리 약을 투여를 하는 거며 여러 가지 과정들이 복잡해서 임상이 좀 어렵지만, 지금 현재 임상 이상 중간 단계를 좀 겪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해외 기업에서 또 라이센스 아웃을 좀 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달라, 그래서 너네 기술을 우리가 매입을 하겠다, 이런 의견도 중국이나 미국, 독일 쪽에서도 계속 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갑작스럽게 또 기술 수출하면은 또 거기에 맞게끔 주가가 또 뻥 뛸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중장기 관점이긴 한데, 지금 4만원 언저리에서는 한번 접근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저점을 추가적으로 낮춘다라고 하면은 또 짧게 손절을 해도 되거든요. 이런 것들도 관심 종목으로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결론은 제약바이오 종목들 뭐 굉장히 침체를 빚고 있지만, 사실 조금만 넓게 보면 정말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종목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일단은 관심 종목에 해놓고 있다가, 제약바이오 업종의 분위기가 좀 살아난다 싶으면 이런 것들로 접근을 해도 되겠죠. 기술적으로 들어간다 그러면은 뭐 엔젠바이오, 피플바이오 이런 것들 신규 상장 종목들인데, 단기적으로 볼 만한 종목들은 이렇게 힘이 모이면 이런 거 한번 볼 수가 있을 것이고, 현대바이오 같은 거는 오늘 거래가 좀 강하게 실렸죠. 이런 것들은 이제 내일부터 해서 추가적으로 더 46,000원 정도 지지받으면 한번 더 돌려줄 수 있는 그런 그림들이니까, 이런 건 단기적으로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기타 뭐 여러분들께 설명드릴 수 있는 내용은 정말 많아요. 그런 거 다양한 것들은 제가 또 무료방에 오시면 하나씩 또 브리핑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로보스타 이쪽 지금 움직이고 있죠.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제가 무료방에서 브리핑을 좀 드렸던 내용입니다. 우리 지금 무료방 회원님 일부가 또 레인보우 로보틱스 막판에 올리네요 하고 좀 이야기를 해주시고 있죠.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여기 보시면 25,000원 초중반 때는 좀 접근을 해도 좋겠다라고 말씀을 제가 며칠 전에 드렸어요. 보시면은 25,600원까지 조정을 받고 시세를 좀 내주고 있죠. 이런 거 조금만 신경 써서 보시면 수익 다 그냥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방금 보여드린 우리 이런 회원님 같은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켜보니까, 그렇죠? 관심 가지라고 하면 관심을 갖고 지켜보니까 돈이 된다, 수익이 된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무료방에서도 언급을 좀 해드리고 있다라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종목들도 이제 시장에서 돈이 어떻게 굴러가는지를 제가 체크를 해드리다 보니까 무료방에서 회원님들도 이렇게나 수익을 좀 챙겨가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사실 뭐 그날 접근해서 수익을 챙기는 것들도 있고, 조금씩 끌고 가면서 수익을 챙기는 것들도 있고, 굉장히 좀 좋은 대응을 해 나가고 계십니다. 자, 단기적인 것들은 단기적으로, 또 실적주들은 실적주로 이렇게 좀 대응을 잘하고 있고요. 어떤 분들은 무료방에서만 뭐 DSC 인베스트먼트를 180만원 가까이 수익을 챙기신 분들도 계시네요. 그렇죠? 좋은 것들은
분들은 이렇게 해서 수익을 잘 챙겨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또 카카오는 계속 오르니 신기하다고 또 하시네요. 그렇죠? 카카오는 매도를 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매도 버튼에서 손가락을 떼라고 이야기를 드린 종목이죠. 자, 끝까지 60만 원 이상까지 볼 종목이니까 그렇게 참고해 보시고 우리 셀트리온 형제들도 분명히 또 좋은 날이 올 겁니다. 자, 여러분들 무료방이나 또 VIP방 오셔서 당장에 좋은 실적주들 빨리빨리 편입을 하셔야겠죠. 시장이 흘러가는 이 시간을 절대 낭비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구경만 하거나 뭐 물린 거 회복할 시간까지만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끔 좀 여러분들이 효율성을 따져서 시장에 대응을 하는 현명한 투자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영상에서도 제가 또 더 좋은 정보들로 인사드릴게요. 아래 성함만 문자로 남겨주시면 각각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쪽으로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시청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